네, 오늘 저 이제 그 고급 휴먼 인터페이스 두 번째 발표인데 오늘은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구현에 대한 아 내용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세 부분으로 나눠줬는데 어 왜냐면 접근 방법이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이런 뭐 large language model 등장하면서 그 접근 방법이 좀 많이 바꿔가지고 그래서 시대마다 어, 네, 그 구현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GPT-2 에라, GPT-2 시대하고 GPT-3 시대하고 이제 곧 나올 이제 GPT-4 시대로 이제 나눠져서 이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GPT-2 시대 그렇게 옛날은 아닌데 어, 네, 일단 네, 여기서 이제 제가 그 구현한 그 퍼소나 챗봇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방법을 쓰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린 다음에 GPT-3 시대에 이제 그 일단 GPT-3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GPT-3는 일단 뭐 유료이니까 연구할 때는 그 블룸 이제 오픈 소스니까 네, 최근에 일단 금년에 이제 오픈 소스 된 그 large language model 블룸에서 그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개발하는 그 메모리 모듈하고 그 최근에 reinforce 강화 학습 방법 최근에 예, 그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근데 이제 막 시작하는 이 분야도 좀 어떻게 NLP하고 챗봇에 적용하는지 이런 것 좀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GPT-4 아직 안 나왔지만 근데 요즘 그 소문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곧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금년 말이나 그러니까 이번 달이나 그 내년 초 정도는 사람들이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인지부터 다시 좀 리마인드 시켜 드리자면 이런 챗봇들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구현하는 데에 특별히 이제 그 목적으로 하는 이슈들은 어, 메모리 퍼소나하고 knowledge ground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이슈들 중에. 그래서 우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뉴럴 네트워크로 요즘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그런 챗봇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쇼트 텀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왜냐면 그 대화하면서 각 턴마다 그 챗봇에 입력하는 게 그 현재 타임 t 지금 현재의 그 사용자의 발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발언 플러스 지금까지 모든 대화 히스토리 어, 또 같이 들어갑니다. 입력할 때. 그러면 이제 그 챗봇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 대답을 이제 생성할 때 사용자가 지금 뭘 말했는지뿐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대화 히스토리 또 반영해서 그 어, 생성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예측하면서 문장을 생성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대화 히스토리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그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그 컨텍스트 이제 최대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델들이 뭐 GPT-3 예를 들면 이런 모델들은 뭐 보통 한 2,000개의 토큰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2,000개의 토큰 넘으면 그러면 이제 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대화 히스토리는 그 정도만 넣을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좀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long-term memory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도 해결 못한 문제, 제일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long-term memory 네, 어,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페르소나 같은 경우 그 챗봇들이 이제 학습하면 대부분 이제 일반 데이터셋을 써가지고 어떤 특정한
페르소나 가진 데이터셋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챗봇 그대로 쓰면 그러면 뭐 챗봇이 이름이 뭔지 그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뭐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이런 거 뭐 취미가 뭔지 이런 거는 하나도 일관성이 없을 거예요. 데이터를 학습한 거는 다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페르소나는 어떤 특정한 그 원하는 페르소나를 챗봇들이 네, 정해진 페르소나와 일관성 있게 답변을 생성하는 거 그게 그 페르소나라는 타스크이고 그 다음에 이제 knowledge grounding이면 대부분 지금까지 그 연구해온 것은 보통 이제 knowledge base를 구성해가지고 챗봇들이 그 어떤 뭐 지식이 필요한 질문이 들어오면 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뭐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하면 그러면 그런 지식을 가져올 수 있게 어떤 그 knowledge base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일 유명한 거는 Wizard of Wikipedia 타스크인데 거기서 위키피디아에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뭐 필요한 정보 있으면 그 대화하면서 필요한 정보 있으면 그러면 그 챗봇이 그 DB 그 knowledge base를 검색하면서 그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고 네, 그 대답할 때 답변을 생성할 때 그것도 포함하는 식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특별히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그냥 일반 DB 아니라 특별히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썼던 방법들 그냥 기존에 뭐 인터넷에서 공개된 그런 knowledge base를 쓰면 뭐 사용자와 대화할 때 사용자의 그 best friend가 누구냐, 사용자가 지금 학교 어디에 다니냐 이런 것은 뭐 위키피디아나 뭐 온라인 그런 인터넷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달리 하고 싶은 게 그 knowledge base를 그냥 공개된 그 온라인 그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사용자에서 특별히 이제 배워야 되는 사용자만 아는 네, 거기서 이제 정보를 이제 사용자와 대화하면서 그 정보를 얻고 그 새롭게 얻은 정보를 이제 knowledge base에 저장하고 네, 특별히 사용자에 관련된 정보도 같이 이제 knowledge base를 구성해서 네, 앞으로도 그 정보를 활용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네, 그 확정된 그 knowledge grounding task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네, GPT-2 모델로 가지고 이제 개발한 거는 첫 번째 구현한 거는 페르소나 관련 챗봇인데 그래서 그 페르소나 챗 타스크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거 그 데이터셋 이제 페이스북 이제 그거 공개하면서 그 어떤 뭐 대회도 그때 열었는데 이때부터 그 페르소나 관련 챗봇을 구현할 때 이 데이터셋 제일 많이 쓰게 되었고 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뭐냐면 그냥 그 대화들로 구성되어 있고 멀티 턴이니까 그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대화이고 네, 한 10,000개의 대화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한 16만 개의 발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 데이터셋을 수집했냐면 일단은 페르소나부터 그 페르소나를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불러서 이제 뭐 알바로 이제 그 페르소나를 일단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좀 써달라 해서 그 한 1,000개의 페르소나를 만든 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불러서 페르소나를 랜덤으로 이제 배치하고 각 발화자마다 각 화자마다 페르소나를 아사인하고 페르소나는 3개에서 5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게 페르소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는 채식주의다. 나는 뭐 예술가이다. 나는 뭐 몇 살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한 5개까지의 문장으로 구성된 페르소나를 랜덤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배치하고 이 페르소나를 취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 퍼소나인 사람이다라고 가정해서 대화를 하라고 이렇게 시켜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대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각 대화마다 그러면 assign된 퍼소나로 레이블링이 되고 그런 식으로 구성된 그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타스크를 평가할 때 보통 쓰는 그 매트릭들 우선 휴먼 이발루에이션 항상 제일 좋습니다. 특별히 챗봇 평가할 때는 휴먼 이발루에이션 제일 좋지만 근데 그 휴먼 이발루에이션은 좀 비싸고 좀 오래 걸리고 이제 좀 빠르게 이제 이터레이션 빠르게 평가하고 다시 이터레이션 하고 빨리 평가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편의상 이렇게 automated performance metric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F1 perplexity 하고 hitset1인데 그래서 이 타스크에 F1 어떻게 계산하냐면 각 대화마다 각 타임 스텝마다 각 대화 안에 타임 스텝마다 뭐 t equals 1, t equals 2 이렇게 타임 스텝마다 그 다음 utterance, 그 다음 문장이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 정답이 gold utterance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모델에서 생성된 utterance가 나오면 그러면 그 생성된 utterance 그러니까 Hi, my name is Jane 이런 문장이 이제 모델에서 생성이 되면 그러면 그 문장에서 생성된 문장 중에서 몇 개의 단어 그 중에서 몇 개의 단어가 그 gold utterance에 있는 단어와 맞는지가 이제 precision이 되고 그리고 recall은 이제 gold utterance 정답인 문장 중에서 뭐 정답이 그 Hi, my name is 뭐 Scott 아니면 뭐 I like fishing 이렇게 그 정답인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에 있는 단어들 중에 몇 개가 그 생성된 그 utterance에 있는지가 이제 그걸 써서 이제 recall을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F1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perplexity는 그 gold utterance를 그 정답인 문장을 이제 모델을 돌려서 각 단어마다 그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그러면 그 정답인 그 utterance, gold utterance를 입력할 때 그 각 단어마다 확률이 높다. 그러면 perplexity 낮아지고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마지막 hitset one 이런 이게 뭐냐면 그 distractor candidate 만듭니다. 엉뚱한 그 답변들 정답 있고 엉뚱한 답변 한 20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모델이 랭킹하면 이제 뭐 확률을 쓰든가 아니면 그 랭킹을 해가지고 제일 1등이 되는 그 캔디데이트 중에서 모델이 평가했을 때 제일 1등이 되는 문장이 gold utterance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맞으면 1이 되고 틀리면 0이 되는 게 그게 hitset 1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그 페르소나 챗 모델들에 대한 문제점 제가 뭐 실험해보면서 느낀 게 첫 번째는 그때는 엄청 오픈 도메인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를 학습하면 그 assign된 페르소나에 너무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 페르소나 정확히 페르소나에 들어가는 질문이면 좀 뭐 답하고 그 관련 없는 주어진 페르소나에 관련 없는 질문이나 그런 발언하면 그러면 답 잘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추가로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LLM 그 large language model 그 GPT-3나 블룸 이런 모델이 나오면서 이 문제가 조금 그나마도 이제 좀 더 완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이 이제 partially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완벽하지 않은데 partially solved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성능이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방법을 지금 LLM에 적용하면 그러면 이 문제는 그나마 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 같고 네. 나머지 이런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 자체의 문제점들 뭐 예를 들면 그 데이터셋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불러서 그 강제로 자기 본래 이제 성격이 아닌 다른 페르소나를 시켜서 그 대화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자기 진짜 페르소나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대화가 엄청 약간 인위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데이터셋 들다 보면서 이렇게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그런 대화로 모델을 학습시키면 그러면 생성된 답변도 좀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거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좀 눈치채지 않았을까. 좀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니고 조금 딱딱하고 좀 아무래도 이제 배우 그 사람 뽑아서 이렇게 시키는 게 약간 그 배우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진짜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그런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5개의 문장까지만 이제 퍼소나를 구성할 수 있는데 진짜 사람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특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취미 하나, 뭐 직장 하나, 뭐 나이 하나 이렇게 5개만 정해지면 엄청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실제로 엄청 특징 훨씬 많은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또 실험해보면서 느낀 게 그 생성된 대화가 보통 좀 재미없고 그 다양성 없고 되게 반복적입니다. 이게 특별히 그 큰 문제는 이제 그 확률로 이제 생성하다 보니까 확률 제일 높은 거를 비교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확률 제일 높은 거 근데 반복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했던 말 그대로 반복하거나 아니면 그 전 턴에 자기가 이미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게 이런 거 확률 높으니까 그래서 재미 위주로 뽑는 게 아니라 확률 높은 위주로 뽑으니까 그래서 그 반복적인 답변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이제 사람들의 진짜 취미나 진짜 관심사가 아니니까 그 페르소나를 정할 때 그래서 아무래도 그 대화할 때 그렇게 깊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데이터셋에서는 이렇게 깊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그 수영을 엄청 좋아하는 페르소나를 주어졌을 때 이 사람 진짜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라면 그러면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 때 수영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제일 뜨는 수영 선수가 누군지, 수영 스타일이 뭐가 있는지, 어디서 수영하고 싶 이런 거는 예, 자기가 진짜 관심사 아니니까 그렇게 깊게 들어갈 수 없어서 그래서 DB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챗봇도 그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되면 그러면 챗봇도 역시 깊게 못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라리 실제의 대화를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퍼소나 챗 데이터셋 외에 다른 데이터셋을 쓰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 진짜 대화로 구성된 데이터셋.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사용자의 진짜 성격이 반영이 되고 대화도 이제 좀 더 자연스럽고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사람처럼 좀 더 인간처럼 그럴 만한 대화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진짜 subject matter 그 전문가가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큰 장점은 훨씬 더 큰 데이터셋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진짜 데이터셋을 활용하면 퍼스널 데이터셋 아무래도 이제 좀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훨씬 더 큰 데이터셋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더 큰 데이터셋 이거 아직도 장점이긴 한데 근데 조금 그러니까 다시 이제 large language model 이제 등장하면서 이 장점도 조금은 줄였습니다.
왜냐면 그 large language model은 이미 엄청나게 큰 데이터셋으로 학습했으니까 파인 튜닝 할 때 얼마나 큰 데이터셋 쓰는지가 조금 더 중요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제일 큰 데이터셋으로 그 파인 튜닝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포커스를 이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포커스는 이제 초점을 이제 좀 더 까다롭게, 좀 더 특정한, 좀 더 원하는 페르소나만 뽑는 것을 필터링하면 그걸로 파인 튜닝 하는 거. 엄청 많은 데이터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 specific, 네. 이런 페르소나만 이제 뽑기 위해 이제 필터링하고, 그리고 네, 퀀티티보다는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포커스로 시프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네, 하여튼 그 이때 그 생각하는 장점들이 큰 데이터셋이면 데이터셋 크는 크기만 봤어도 그것도 이제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근데 거기에 추가로 또 이제 그 더 넓은 범위의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뭐 페르소나 챗 그 데이터셋을 쓰면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일본 뭐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거 있다 하면 그 데이터셋 안에 아마 없을 거예요. 너무 특정한, 너무 니시 그런 주제라면, 아니면 어떤 특정한 유명하지 않은 그런 뭐 야구 선수 좋아하는 야구 선수 있는데, 그러면 아마 그 퍼스널 챗 데이터셋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큰 데이터셋 쓰면 그러면 이런 약간 그런 주제까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네, 아무래도 이제 더 크니까 생성된 그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 이제 그 대화들도 이제 좀 더 다양하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레딧이 훨씬 더 크다는 이제 관점에서 뭐 퍼스널 챗 뭐 16만의 발언이 있으면, 그러면 그 레딧 데이터셋, 이거 레딧은 그 영어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약간 SNS처럼 같은 그 댓글 올리는 사이트입니다. 네, 어떤 사람 포스트 올리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댓글 올리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over 2 billion comments니까 훨씬 더 큰 거를 볼 수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LLM 나왔으니까 크기 자체만 해도 그렇게 이제는 큰 장점 아니지만, 근데 뭐 아직도 클수록 또 다양한 그런 그 주제나 뭐 그런 사용자나 대화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큰 장점 아니어도 다른 면에서는 장점이 아직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제가 구현할 때 쓰는 데이터셋은 이 전체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이 구간의 데이터. 네, 아무래도 너무 크니까 다는 쓸 수 없었고, 그래서 그 2017년, 2017년, 2008년 그때의 데이터를 썼습니다, 주로. 그래서 그 전략이 뭐였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테스트 해봤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일단은 3개월 데이터를 어치의 데이터를 그 레딧 데이터에서 써서 학습했는데, 레딧 데이터 같은 경우 이거는 그냥 온라인으로 올린 데이터니까 그 페르소나가 레이블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베이스라인으로 그냥 랜덤으로 배치했습니다. 네. 거기 퍼스널 챗 데이터셋에 있는 퍼스널 그냥 랜덤으로 뽑아서 그냥 랜덤으로 레이블링해서 그 한번 학습해봤고, 그 두 번째는 오케이, 그러면 퍼스널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해서 그걸 인퍼런스 하면서 이제 그 레딧 데이터를 레이블링 했습니다. 네, 그래서 랜덤 퍼스널 아니라 그 퍼스널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해서 그 퍼스널 챗 데이터셋에 있는 퍼스널로 레딧 데이터셋을 레이블링해서 다시 학습해봤고, 그 세 번째는
레드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다음에 원래 퍼스널 챗 데이터셋을 다시 파인 튜닝 해서 다시 돌려받고 네 번째는 레드의 데이터를 2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3개월 어치에서 6개월 어치로 늘려서 이제 그 성능에 대한 어떤 그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려고 이제 그렇게 학습해봤고, 그리고 마지막에 퍼스널 챗 데이터셋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레딧 데이터셋 안에서 퍼스널을 추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학습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그 과정이 필요했는데 뭐냐면 이제 그 레딧 데이터를 보면 그냥 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댓글입니다. 한 댓글 플러스 그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상태 아니고 그냥 엄청 그냥 엉망입니다. 그냥 이거 다음에 또 다른 댓글, 그 다음에 다른 댓글, 이런 순서도 없고 그냥 아무런 구조도 없는 그런 이런 상태니까, 그래서 일단 그 여러 스텝들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그 한 페이지에 있는 모든 댓글을 가져오는 게가 좀 필요한 거여서 그 여기서 메타데이터 일단 뭐 간단히 좀 빠르게 설명드리자면 그 subreddit은 이거는 그 주제 그 댓글의 주제이고 그 사이트가 여러 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큰 주제. 그래서 그리고 여기 언제 그 댓글이 언제 올리는지 그 링크 아이디 이게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한 thread 그냥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어떤 페이지에 속하는지 알려주는 아이디이고, 이거는 본 댓글의 아이디이고, 여기는 parent ID. parent ID는 어떤 댓글에 대한 답변인지, 어떤 댓글에 대한 답변인지에 대한 아이디입니다. 그 parent의 아이디. 그리고 또 여기는 따봉이고, 여기는 저자이고,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여기 body는 이제 댓글 자체입니다. 댓글 내용입니다. 여기 body가. 그래서 그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그 한 페이지에 속하는 모든 댓글을 가져오는 게 그 첫 번째 타스크이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링크 아이디를 써서 필터링 했습니다. 그래서 필터링 하면 이제 그 한 페이지에 있는 모든 댓글을 다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타임 스탬프를 써서 이제 언제 올리는지 그 순서대로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한 thread에 있는 그 한 페이지에 있는 대화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이제 그 구조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오리지널 댓글이고, 원래 포스트이고, 여기에 대한 댓글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 글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두 사람이 답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대화로 나눠져 있고, 그러면 이 대화는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서는 이제 또 두 대화로 나눠져 있고, 여기 하나 대화 나눠져 있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여기 답변했으니까 여기는 또 다른 대화가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이제 대화가 갈라지니까 그래서 이 parent 아이디를 써가지고 제일 그 leaf node 그러니까 tree 형태니까 그 leaf node를 각 leaf node부터 시작해서 parent ID가 누구냐, parent ID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면서 한 대화를 이제 뽑아왔고, 그 다음에 다음 leaf node, 여기는 또 다른 leaf node이니까 이 leaf node부터 시작해서 또 올라가면서 다른 대화 또 구성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페이지에 있는 모든 대화를 추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데이터 클리닝도 이런 전처리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포매팅도 이제 문제였고, 인용하는 거, 다른 댓글을 인용하는 거, 한 댓글 안에 그 링크 있는 거 하고 삭제된 포스트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좀 또 작업도 필요했고, 그리고 필요한 그 형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퍼소나로 레이블링 되지 않은 데이터 셋이니까
persona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을 쓰든 persona를 레이블링 해야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그 distractor 그 엉뚱한 response 그 hit set one 그 measure 그 메트릭을 계산하려면 이 distractor response도 필요하니까 이거 생성하는 것도 필요했고, 네, 이런 거 그냥 구조를 네, 맞는 구조를 맞추는 게 그것도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네, 정리 다 되면 이 형태로 되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형태라면 이제 학습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트레이닝 데이터셋 있고 validation 데이터셋 있고 트레이닝 데이터셋 안에 이제 대화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대화 안에 그 persona 있고 persona 세 개에서 다섯 개의 문장들 persona 있고 그리고 utterance 그 발언들은 이제 time step으로 나눠져 있고 그러면 time step 처음에는 그냥 뭐 한 turn만 들어가 있고 죄송해요. 여기는 candidates입니다. 여기는 그 hitset 1을 계산하기 위한 20개의 그 중에서 엉뚱한 그 문장 19개 하고 그 gold utterance 정답인 문장 하나 그리고 여기는 그 대화 히스토리 그래서 현재의 발언하고 그 전까지 네, 타임 0부터 지금까지의 대화 히스토리 다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타임 스텝마다 하나씩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persona 문장들이 있고 utterance들 이제 history 발언 이제 history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 candidate 후보자 하고 여기는 정답 마지막 문장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네, 처음 학습할 때 이제 좀 계속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문제였는지 그 계속 멈춰가지고 그래서 그 너무 느린 거 보니까 그때 깨달은 게 그 문장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그 문장 길이가 그 퍼스널 챗은 아무래도 이제 좀 인위적인 데이터셋이니까 그 엄청 깔끔하고 그냥 최대한 많은 그 토큰은 20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레딧 이제 온라인 오픈 공개된 그 사이트이라는 거 보니까 아웃라이어 엄청 크고 엄청 긴 댓글도 들어간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처리하기가 좀 무리해서 그래서 그 트렁케이션했습니다. 잘랐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아웃라이어만 제외하려고 했는데 근데 계속 너무 느려서 그냥 결국 25개의 토큰으로 이제 잘랐는데 이것도 역시 그 문장을 보시면 레딧은 훨씬 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퍼스널 챗보다.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길었는지 좀 궁금해서 이렇게 좀 쳐봤는데 그래서 약간 제일 긴 거, 뭐 700 캐릭터 이상 거는 그냥 완전 그냥 말도 안 되는 이런 댓글도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올리기도 해서 그래서 이런 거 좀 삭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케이 두 번째 이제 그 persona classifier를 이제 학습해서 처음에는 랜덤으로 배치한 게 그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좋은 방법 아니니까 그래서 persona classifier 이제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persona chat 데이터셋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발언들을 다 트레이닝 인스턴스로 썼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은 그 발언이 속하는 대화의 페르소나를 레이블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발언이고 거기는 뭐 한 4개 여기서는 4개의 페르소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발언을 그냥 4번 반복하면서 각 발언하고 레이블은 한 데이터 인스턴스로 써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니까 뭐 예를 들면 I'm a student를 입력할 때 다 학습한 다음에 인프런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프런스 할 때 I'm a student 입력했을 때 my favorite food is pizza. I'm in college. I just started college. 이렇게 좀 관련 있는 거 나오는 거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I went to law school 그러면 I like to read 이런 거 관련돼 있는 거 나오는 거 볼 수 있고 baseball is my favorite sport. I like sports 이거 잘 나왔고 baseball 나오고 이거는 좀 틀렸는데 근데 뭐 완전 관련 없는 건 아니니까
I love sushi 여기서 뭐 여기는 뭐 아마 그 데이터셋 그 퍼스널 챗 데이터셋 수시 아마 없어서 수시는 안 나오는데 근데 역시 그래도 그 뭐 음식 관련된 거 많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퍼스널 클래시파이어 썼을 때 적당한 퍼스널을 예측할 prediction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써서 그 레딧 데이터셋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에 그 퍼스널 클래시파이어를 적용해서 거기에 맞는 페르소나를 생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이런 댓글이 들어왔을 때 랜덤으로 오케이. 이 댓글 여기 밑에가 댓글이고 원래 랜덤으로 생성된 그 페르소나는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if the mainstream media 뭐뭐뭐 여기 뭐 매체에 대한 그 댓글인데 근데 여기 약간 아예 관련 없는 페르소나 나오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 뭐 I'm in a rock band 뭐 코미디 좋아한다 이런 거 그 군대에 있었다 이런 거 아예 관련 없는 그 페르소나들이 뭐 당연히 랜덤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페르소나 클래시파이어 적용해 보니까 같은 댓글을 이제 페르소나를 생성할 때 이 매체에 대한 이런 그 댓글이니까 뭐 I like to read 관련 있고 이거는 뭐 관련 없지만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관련 있는 페르소나를 생성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평가했을 때 이렇게 accuracy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보다 확실히 좋은 거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학습을 해보니까 성능을 좀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거 성능은 이제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레딧에서 퍼소나를 추출해보자라는 전략을 생각해서 아까는 퍼소나 챗 데이터셋에서 퍼소나를 뽑았는데 이번에는 그 퍼소나를 레딧 데이터셋에서 그 데이터셋 자체에서 그 추출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약간 좀 휴리스틱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그 댓글 중에 메타데이터 중에 이렇게 서브레딧을 썼고 그리고 body를 썼습니다. 그래서 댓글 내용하고 그 주제. 그래서 그 주제 같은 경우 그냥 그 I'm interested in 그리고 그 주제를 하나의 그 퍼소나를 넣습니다. 그래서 모든 퍼소나에 그 주제가 I'm interested in 그리고 그 주제를 퍼소나를 하나로 첫 번째로 포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댓글 내용을 찾아서 그 안에 뭐 이런 I am 뭐뭐, I like 뭐뭐, I don't like 뭐뭐 이런 문장 있으면 그 문장도 뽑아서 그 퍼소널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regular expression을 써서 이제 pattern matching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false positive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I'm interested in politics 이거는 퍼소나에 잘 맞는 문장인데 I'm interested in programming I'm as Danish as you can possibly get I'm Danish I'm going to study in America for a semester 이런 거는 잘 되는데 근데 뭐 I'm not bashing the Inuits 이거는 퍼소나 안 맞는 문장이고 뭐 I'm sick and tired of Wittgenstein's two language theories 이렇게 false positive도 많이 나온 게 문제입니다. 잘 나온 것도 있고 잘 안 나온 것도 있어서 그래서 100% 정확하지 않았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 해서 다시 학습해 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평가 성능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이거 원래 논문에서 리포팅된 숫자들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좋은 편인데 근데 저희가 직접 돌렸을 때 조금 성능이 좀 낮아가지고 논문에서 나온 것보다 그래서 뭐 거기서 뭐 하이퍼 파라미터 좀 다르게 튜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좀 공평하게 비교하기 위해 그냥 저희가 돌렸을 때 나오는 숫자에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했을 때
이런 방법들 이제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 볼 수도 있고, 여기는 그 데이터를 그 2배로 만들었을 때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는데, 네, 그래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엄청 많이 넣으면 또 모르겠지만, 근데 2배로 늘렸을 때는 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 방법 적용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 방법을 썼을 때 레딧에서 퍼소나를 추출하고 파인 튜닝 했을 때 그때가 성능이 제일 잘 나왔습니다. F1은 여기가 제일 나왔고, 헤드셋 1 제일 나왔고, 그리고 perplexity도 좀 비슷해요. 거기 베이스라인 여기 소타 모델에 비해서.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제 샘플 챗 이제 약간 그냥 잠깐 그 네, 슬라이드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네네, 다시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 네네, 이제 그 레딧 DB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해서 네네, 다시 이제 GPT-2를 리트레이닝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GPT-2가 리트레이닝,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규모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 GPT-2는 파인 튜닝 아예 문제 없습니다. 네, 전혀 문제 없다. 네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좀 약간 컨트롤된 그런 퍼소나를 입력해가지고 네네,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을 한번 봤다는 거죠. 네네네. 그 네. 레딧 DP 훨씬 크니까 소타 모델보다 이 레딧 데이터를 적용하면 성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레딧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학습시켰고, 그 다음에 또 퍼소나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해서 그것에 레딧 DB에 적용해서 그 레이블 퍼소나 각 레이블을 주면서 다시 학습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리면서 지금 계속 여기서 퍼소나라고 하면 네네. 퍼소나가 지금 챗봇에 대한 퍼소나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유저에 대한 퍼소나를 얘기하는 거야? 둘 다 레이블링하고, 그렇게 학습할 때는 그렇게 하고, 인프루언스 할 때는 뭐 챗봇밖에 없겠지만, 근데 네, 학습할 때는 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DB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학습을 한다는 것은 네네, 챗봇에다가 학습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챗봇의 퍼소나를. 네네네. 챗봇 어, 퍼소나. 네. 그러니까 챗봇이 이제 유저에 대해서 퍼소나를 심어놓는 게 아니고 아니면 또 그걸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네. 하여간 챗봇 본인에 대해서 퍼소나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다가 파인 튜닝을 통해서 그 주입을 시켰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사용자 퍼소나는 그것도 이제 흥미로운 그 연구 분야인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네, 그 추후에 네, 좀 이따 그것도 설명드릴 오케이, 겁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 베이스라인부터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성능이 어떠한지 좀 궁금해서 한번 채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저희 모델 아니고 그 소텔 모델, 그 트랜스퍼 그대로 코드를 돌렸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괜찮은데 Hello, how are you doing? I'm doing great. Watching hockey. You like hockey? I love it.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계속 대화해 보니까 처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뭐지, 여기서는 My favorite sport is hockey 이렇게 퍼소나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하키밖에 얘기 안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거 얘기하고 싶어도 그냥 계속 하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자꾸 자기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I'm a vegan 여기도 이제 persona 중에 I'm a vegan, 여기도 vegan 이거 얘기 시작하면 계속 자기 말을 계속 반복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m vegan 또 계속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주제를 하고 싶다면 그러면 제대로 답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입니다. 그 국한돼 있고 그 엄청 실제 오픈 도메인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첫 번째 시도한 게 레딧 데이터를 가지고 퍼소나를 랜덤으로 assign 할 때, 레이블링은 그냥 랜덤으로 퍼소나를 줄 때 저희
첫 번째 시도였었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처음 이터레이션 할 때. 그래서 첫 번째 딱 보이는 문제는 엄청 약간 insensitive, 엄청 그 신뢰한 엄청 갑자기 오케이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시작하는데 hello 여기 일단 뭐 이게 좀 엉뚱한 답변이 나왔고 하고 excuse me 하면 you're a Jew 하고 no I'm not 하고 그러면 답변이 I'm a racist 이렇게 약간 엄청 약간 offensive 약간 자극적인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아무런 말 안 했는데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레딧이라는 이제 사람들이 공개된 그런 공간에서 사람들이 댓글 올리는 것 중에서 그런 댓글이 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엄청 그 극단적인 엄청 자극적인 그런 댓글을 올리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학습하면 네, 그럼 좀 위험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insensitive, offensive 댓글 바로 나오는 게 그거 예, 사실 그 챗봇 분야에서 좀 잘 알려진 문제이고 그래서 그 toxicity라고 해서 네, 다른 챗봇도 다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서 그 효과를 이제 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sensitive 그 insensitive 그 offensive 그런 거 그런 거 빼고도 그냥 네 그냥 답변들이 자체도 그냥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도 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조금 그나마도 논리가 있고 답변할 때 그러니까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A type of soup, I like soup too. 네, 여기는 뭐 잘 됐고 여기는 또 반복하는 거 챗봇이 자기 말을 반복하는 거 네, 하여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휴머를 볼 수 있는 게 이거는 좀 신기했습니다. 약간 휴머 있는 답변을 만든 게 그래서 Do you like sports? 물어봤을 때 I like baseball. 그럼 Who's your favorite player? 할 때 챗봇이 You're my favorite player. 라고 하는 게 좀 휴머 있게 좀 답하는 게 그것 좀 신기했습니다. 여기도 계속 대화 잘 이어가는데 그래서 What sport do you play? I'm in a league with a guy named Joe. He's a great guy. What do you like about him?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두 번째 시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그 persona classifier, 그 랜덤으로 퍼소나를 레이블링 하는 게 아니라 persona classifier 학습한 다음에 그걸 인프루언스해서 그 레딧 데이터셋을 persona로 레이블링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습해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플러스 persona chat 원래 persona chat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했는데 이걸 파인 튜닝 다시 한다면 했을 때 약간 이런 문제, 약간 너무 이제 offensive, insensitive 그런 댓글이 나오는 것을 좀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그 데이터셋 제일 큰 장점 그거인데 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좀 그런 내용이 많으니까 그 데이터셋 안에 데이터를 시작하는 걸 잘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시 정상대로 그 시작할 때 답변해주고 여기도 이제 여기 제일 신기한 게 되게 스페시픽하게 답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냐? 하키 좋아한다고 했을 때 오케이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팀 어디냐라고 했을 때 The Grizzlies라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의 하키 팀입니다. 네, 진짜 NHL에 있는 하키 팀. 그것도 제대로 답한 것도 좀 신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레딧을 써가지고 2배의 데이터를 썼을 때 이번에 뭘 테스트했냐면 이때 이제 2008년 데이터를 써보니까 그래서 제 짐작은 그러면 이때 시대에 좀 유행이 되는 그런 이슈들 그런 주제들을 말을 걸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더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입력했을 때 뭐 오바마에 대해서 물어보면 론 폴에 대한 얘기 나오고 Do you think we should tax the rich? Well, I'm all ears. 그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Wall Street is the foundation of our economy. 이렇게 답변이 좀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 이제 퍼소나를 레딧에서 하고 레이블링 했을 때. 그래서 여기도 다시 이제 정치에 대해서 그때 정치에 대해서 잘 답변하는 거 볼 수 있고 여기는 좀 신기한 답변이었는데 I like pop music. What about you? To me, it sounds like the sound of a girl's laughter. 이거 좀 네. 그리고 여기 또 그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좀 깊게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Are you against guns? Yes. Why? They're dangerous. You're wrong. Are you saying guns are dangerous? 네, 하여튼 좀 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좀 깊게 들어가는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때 2007년, 2008년 사이트가 훨씬 작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주제를 봤을 때 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제일 많이 활동하는 이슈 그 주제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럼 압도적으로 몇 개만 엄청 많이 활동하고 나머지는 거의 활동이 없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데이터셋에 좀 바이어스가 있다는 거죠. 약간 이런 활동이 많은 주제에 대해서 매기하면 그러면 답변을 아마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네, 답변 거의 네, 상대적으로 못할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 계속 이 방향으로 간다면 아까 그 large language model에 대한 그런 적응하는 것, 포커스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 그 레이블링 방법도 이제 개선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스페시픽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근데 뭐 아무래도 그거 나중에 논문에 쓸 계획이어서 그리고 그 데이터셋을 좀 더 크게 쓰면 어떨까? 이번엔 조금 메모리 문제 때문에 메모리 한계 때문에 데이터셋 그렇게 많이 못 썼는데 그 더 많이 쓰면 어떨까라는 테스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최신 데이터를 썼을 때 이때는 2008년이었는데 최신 데이터를 썼을 때 그러면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퍼소나를 추출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더 좋은 방법을 여기도 개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그 GPT-3 시대부터 이제 들어가서 그 구현하는 것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 전에는 그 전에 저기 뭐냐 퍼스나 아까 데이터를 네네, 가지고 다시 리트레이닝을 했잖아, 리파이닝을, 네네네, 파인 튜닝을 그때 그러니까 아까 그 저기 탁시시티가 된 그런 것들은 네네, 다 제거를 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데, 근데 그 퍼소나 챗 데이터셋에 파인 튜닝하면 응. 그러면 대부분,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거, 제일 뻔한 거는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파인 튜닝 없이, 그 퍼소나 챗 데이터셋 파인 튜닝 없이 이렇게 그냥 unfiltered 그냥 레딧 그냥 그 온라인에서 나오는 모든 offensive remark 그냥 바로 나오는 거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 파인 튜닝 퍼소나 챗 데이터셋 파인 튜닝 해보니까 그걸 좀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퍼스나 챗에서 사용한 네네. 그 저기 데이터베이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실제적으로 제거를 했어요? 아니면 그런 특별한 노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 그 톡시시티 그런 목표로 만든 데이터셋 아니지만 근데 아무래도 그 거기서 수집한 대화 내용은 그런 offensive remark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제 돈 주면서 이제 대화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레딧에서 그 필터를 해가지고 퍼스나 챗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게 아니고 네, 페이스북에서 만든 걸 가지고 그냥 그걸 다시 저 파인 튜닝을 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퍼스나 챗이라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케이. 그래서 GPT-3 이제 네, 구현 들어가기 전에 이제 GPT-3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GPT-3 일단 트레이닝은 엄청 간단합니다. 그 이제 일단은 트랜스포머 구조이고 그 모델이 그리고 트랜스포머 이 모델은 그 구조는 2017년 처음 트랜스포머 나왔을 때 그때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거의 같은 모델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엄청 스케일링 업 해서 엄청 훨씬 규모만 커졌다는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구조는 같은데 규모가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75 billion parameters GPT-2보다 훨씬 크게 만들었고, 근데 구조는 그대로 썼습니다. 거의. 그리고 데이터도 훨씬 더 큰 데이터셋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common crawl이라고 하는 게 거의 모든 데이터,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 다는 아니지만 근데 거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고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텍스트를 가지고 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common crawl입니다. 그래서 common crawl을 써서 엄청 큰 데이터셋을 써서 엄청 큰 트랜스포머를 학습해서 그 타스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타스크는 next word prediction. 그래서 어떤 문장이 들어오면 그 문장 이제 그 다음 단어가 뭐냐라고 예측하는 그런 타스크로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제 PLM Pre-trained Language Model이 됐고,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엄청 신기한 거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모든 이렇게 큰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하면 그러면 뭐 어떠한 타스크를 하든 그냥 파인 튜닝 없이 그냥 바로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너럴 모델이 됐다. 보통 옛날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이 있어도 어떤 특별한 타스크를 하고 싶다면 뭐 QA 하고 싶다면 아니면 챗버스를 만들고 싶다면 아니면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이런 타스크를 또 하고 싶다면 그러면 이 PLM 그대로 쓰면 안 되고 그 필요한 타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바꿨습니다. 이제 large language model을 등장하면서 그런 파인 튜닝 없이 그냥 바로 써도 성능이 괜찮게 잘 나왔다는 그런 장점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한 다음에 인프런스 할 때 파인 튜닝 이제 필수는 아니고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없어도 그냥 일단 zero shot learning이나 few shot learning 할 수도 있고, 그래서 zero shot learning 같은 경우 그냥 입력할 때 입력은 prompt라고 합니다. 그리고 output은 completion. 그래서 그 프롬프트 이제 입력으로 프롬프트를 만들 때 그냥 자기 원하는 거 그냥 이렇게 뭐 영어에서 그 불어로 이제 번역하라 하고 단어. 그러면 이제 답변이 제대로 나와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지시하고 싶다면 그러면 예시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예시를 주면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영어에서 그 불어로 번역하라 하고 뭐 예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아트가 이렇게 되고 페퍼멘트 이렇게 되고 플러시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치즈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입력하면 그러면 이것도 역시 파인 튜닝 없는데 근데 퓨샷으로 이제 답변이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 하고 싶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그러면 또 성능이 또 올라갑니다. 근데 또 이제 좀 더 이제 스페셜라이즈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파인 튜닝 없으면 그러면 다른 타스크도 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파인 튜닝 하면 그러면 이제 좀 더 그 타스크에 대한 스페셜라이제이션 돼서 다른 타스크에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반면에 또 이렇게까지 뭘 원하는지 알려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파인 튜닝 됐으니까 이렇게 그냥 치즈 바로 넣으면 그러면 바로 뭘 원하는지 이거 없어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 파인 튜닝 이미 됐으니까 뭐 트랜슬레이션 타스크에 파인 튜닝 했다면 그러면 이렇게만 입력해도 답변이 바로 나옵니다. 이거 실제 코드이고 그래서 어떻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건 이제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롬프트 입력되는 프롬프트이고 여기는 그 어떤 GPT-3 모델을 쓰고 싶은지 여기 넣고 여기는 그 답변할 때 그 얼마나 길게 답변이 나올 수 있게 하는 허용할 건지 여기서 설정하고 그래서 이거는 예시로 이제 write a tagline for an ice cream shop 아이스크림 가게에 뭐 무슨 구호를 만들어 달라 해서 여기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The ultimate sweet treat. 오케이. 그래서 그 zero shot learning 그 예시로 SQL query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create a SQL request to find all users who live in California. 여기는 아무런 파인 튜닝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그냥 문장으로 그냥 편하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입력하면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나온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SQL 퀘리이고 아니면 이거 파이썬 코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뭐 이런 그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좀 더 특별히 맞는 것은 이제 챗봇 만드는 거. 이것도 그래서 챗봇 만드는 거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여기 써놓고 그 예시를 몇 개 주면 그러면 챗봇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제 챗봇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파인 튜닝 없이. 그래서 the following is 다음은 AI 어시스턴트과의 대화입니다. 어시스턴트가 이제 친절하고 재치 있고 뭐 창의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프롬프트를 주고 그리고 예시를 주고 휴먼 이렇게 하면 그러면 AI는 이렇게 답한다. 휴먼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입력하면 그러면 next word prediction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하는 거. 그거 GPT-3가 그 타스크로 학습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대화이고 이렇게 인식하고 챗봇이 지금은 대화 중이고 그리고 지금은 AI의 turn입니다. AI의 turn이니까 AI가 뭘 말할 것 같다. 라는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하면서 이제 이 문장을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GPT-3 챗봇을 이제 저희가 코드를 짰는데 저희는 GPT 말고 블룸을 썼는데 GPT-3는 유료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근데 돌아가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turn 1에서 첫 번째 turn에는 일단 초기화된 그 프롬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징 있는 챗봇이고 이런 특정한 그 캐릭터이고 그리고 사용자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캐릭터가 이렇게 답변해야 된다. 이렇게 예시를 주고 그래서 Who are you? I'm a chatbot made by DMLab 하고 이제 Hi. 그러니까 들어오면 딱 이제 이렇게 입력하면 그러면 이제 Sky의 턴이다. Sky가 뭘 말할 것 같냐? 라고 예상하면 그러면 이제 GPT-3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Hi, how's it going? 하고 이거는 turn 1에서 GPT-3가 생성된 문장. 그리고 사용자가 거기에 답변하는 그런 문장. 그래서 Hi, how's it going? Great, what's your name? 그래서 이 턴에서 이 발화들이 이제 dialog history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dialog history에 추가해서 다시 입력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화 히스토리 플러스 새로운 발화, 새로운 발언. Hi, how's it going? Great, what's your name? 이거는 추가된 dialog history가 다시 입력하고 이제 다시 Sky turn이다. 해서 GPT-3가 다시 생성합니다. 그래서 My name is Sky, what's yours? My name is Allison. 다시 이것은 이 타임 스텝 이 턴에서 나오는 새로운 문장들이 다시 dialog history에 추가되고 그 dialog history 같이 이제 다시 입력이 되고 다시 그 GPT-3 생성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그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러면 large language model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방법이 이제 좀 바꾸겠죠. 이제 GPT-2하고는 이제는 프롬프트를 이제 수정하는 방법도 있고, 프롬프트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답변할 수 있게 프롬프트를 수정할 수 있고, 그 출력도 수정할 수 있고, 그리고 모델 자체를 파인 튜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롬프트를 수정하려면 관련 있는 정보, 여기 답변할 때 반영되어야 되는 정보를 프롬프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factual 질문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 그러면 knowledge base를 검색해서 그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고 그 프롬프트에 추가해서 입력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도널드 트럼프가 어디서 태어났냐 이 질문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knowledge base를 검색해서 그 날짜를 가져오고 프롬프트에 추가해서 입력할 때 그거 포함이 되면 그러면 모델이 좀 더 정확히 잘 답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챗봇 메모리에서 메모리 좀 더 설명드릴 텐데 그 메모리에서 뭐 이전에 대화에서 사용자가 이런 뭐 강아지가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그것도 가져오고 프롬프트에 넣어서 입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모션 디텍터 그 이모션 인식 기능이 있으면 그러면 이거 먼저 적용해서 이 사용자가 지금 화난 상태이다 라는 것을 프롬프트에 추가해서 입력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좀 더 잘 반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퍼소나 관련된 정보를 프롬프트에 넣어가지고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은 좀 다른 방법인데 출력은 이제 이미 다 생성한 다음에 모델에서 그 발언들이 이제 다 생성한 다음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생성된 후보자가 있습니다. 후보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자가 이제 확률이 있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뭐 그 중에서 뭐 샘플링 방법도 많이 쓰이는데 그러면 이제 무조건 제일 높은 확률의 답변을 뽑는 게 아니라 그 후보자 중에 제일 높은 확률 중에 에 있는 후보자 중에 샘플링을 해서 생성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생성된 그 리스트가 있으면 그 캔디데이트 리스폰스들 리스트 있으면 그 중에서 우리가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이런 발언이 있으면 그러면 그런 걸 미리 삭제하고 남는 캔디데이트에서 뽑으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또는 이 문장은 퍼소나와 일관성이 없다 하면 이것도 필터링해서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캔디데이트 중에서 생성할 수도 있고 오케이 여기는 이거 필터링 방법도 있고 그리고 오버라이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오버라이드 같은 경우는 생성된 캔디데이트를 아예 그냥 무시하고 그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별도로 만든 리스폰스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날씨 이거 뭐 예를 들면 그 GPT-3라면 옛날 데이터로 학습됐으니까 오늘의 날씨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학습된 데이터에서 이런 정보가 있을 수 없으니까 오늘의 날씨. 그래서 그때 학습된 데이터에 없는 정보라면 그러면 우리가 생성된 리스폰스들을 이제 그냥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따로 오늘의 날씨를 찾아가지고 그걸 대체하는 거 또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현재의 대통령이 누구냐 그때 학습했을 때 다른 대통령이었을 테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GPT-3 나오는 출력을 무시하고 우리가 따로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구냐 찾아가지고 그걸로 대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정보 들어와는 그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너무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답변 잘 모른다 하면 그 질문을 다시 반문해서 사용자에게 반문해서 더 필요한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좀 답변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도 modify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fine tuning 이것도 역시 fine tuning 또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fine tuning 하면서도 성능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블룸을 써서 한번 해봤는데 챗봇을 구현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기화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했을 때 이런 컨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이거는 그냥 모든 입력할 때 입력의 맨 위에 이거는 그냥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 S 토큰은 그냥 그 문장이 끝이라는 그 토큰이고 그래서 챗봇이 생성할 때 이거 S가 있어야지 어디에 끝나야 될지 알 수 있고 그래서 샘플 챗으로 이제 한번 돌려봤는데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7 billion parameter 모델을 썼습니다. 더 큰 모델이 있는데 블룸은 GPT 만큼 큰 모델도 있습니다. GPT-3처럼 175 billion 모델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돌리기에 좀 힘든 게 700기가의 하드디스크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그 모델하고 웨이트 그만큼 차지하고
그리고 인프루언스 하는 것도 384기가의 GPU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저희가 쓰는 GPU는 뭐 많아도 그냥 뭐 10기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인프루언스만 하고 싶어도 그 뭐 엄청 비싼 그 A100 이런 GPU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여러 개가 있어야 가능할 텐데, 그래서 하여튼 근데 7 빌리언만 돌렸을 때도 성능이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훨씬 GPT-2보다 훨씬 좋게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인프루언스가 좀 느린 거는 문제이긴 하지만, 네, 여기 샘플 차트 생성할 때 파인튜닝 아예 안 썼습니다. 그냥 퓨샷 러닝을 썼고, 이 컨텍스트 파일을 쓰면서 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뭐 챗봇이 What is AI 할 때 I don't know, you tell me. AI is basically intelligent computer. 이거 잘 답변한 거 볼 수도 있고, Wow, you are smart. AI is made by humans. 그러면 What are humans made by? 챗봇이 us. 그 Who are you? 그 나는 AI다. 그래서 웬만한 거 잘 일리 있게 잘 거의 인간처럼 답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What's your favorite team? 축구 좋아하냐? 그러니까 축구 좋아한다고? 그러면 favorite team, 제일 좋아하는 팀 어디냐? 그러면 진짜 팀이 뽑아오잖아요. 그래, 리얼 마드리드 이거 진짜 팀이고. 그리고 What's your name again? Monica. 이거 여기서 정해진 거였잖아요.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에서 이거 컨텍스트 파일에 이거 넣었는데, 그러면 챗봇에 물어볼 때 제대로 답변하는 겁니다. My name is Monica. 우리가 정해준 대로. 네. 게임으로 물어볼 때 그 진짜에 있는 게임을 언급해서 이거 좋아한다고 해서, 그래서 성능 꽤 괜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 그 컨텍스트 랭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거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GPT-3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개선하고자 하는 게 그 메모리 모듈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거 NLP 분야에서 좀 큰 이슈이고, 아직도 해결 못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모듈을 추가하면 그런 챗봇에게 되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그 일단 그냥 제일 큰 그림에서 그냥 설명드리자면 그냥 뭐 사람 예시로 그냥 사람 자기 친구하고 대화할 때 그러니까 이런 토ken 랭스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 대화하면서 뭐 자기는 뭐 어제는 여기서 놀았고 나 지금 학생이고 여기서 학교 다닌다. 이거 뭐 예를 들면 한 10번의 그 문장으로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면 방금 말한 거 이런 거 뭐 이런 학교 다니고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컨텍스트에 안 들어가니까 다이얼로그 히스토리에서 잘려가지고 그 정보를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트랜스포머가. 그래서 그 메모리 모듈을 추가해서 이런 것을 이제 그러니까 현재 있는 대화에 전에 했던 말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오늘 하는 것뿐 아니라 전에 했던 대화들, 또 어제 했던 대화, 지난주 했던 대화, 거기서 나온 정보도 이제 가져오고 언급하고 거기와 일관성 있게 답변할 수 있게 하는 게 그 목표입니다. 그리고 챗봇의 퍼소나도 이제 반영하고 사용자의 퍼소나에 대해서 또 대화하면서 알게 되면서 그 정보를 추출하면서 사용자가 어떤 퍼소나인지 그걸 저장하면서 그것도 대화할 때 잘 일관성 있게 답변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consistency issue, 이게 메모리가 도입이 되면 이런 consistency issue 많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챗봇이 자기 발언하고 일관성 유지하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챗봇에게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냐라고 처음에는 브리토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중에 같은 대화에서 다시 같은 질문을 다시 질문하면 답변이 다르게 나올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하고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 게 그거
또 문제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 챗봇에게 주어진 퍼소나와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 거. 그래서 do you have any siblings 여기서는 sister가 있다고 정해졌는데, 근데 no I'm an only child 이렇게 여기서 틀리게 나온 것도 문제이고, inference 문제. 그래서 여기서는 inference가 뭐냐면 그 DB에 그러니까 그 필요한 그 팩트가 없는데, 근데 있는 팩트를 가지고 다른 팩트를 추론하는 거. 네, 그래서 뭐 how old are you? 라고 했을 때 I'm 20. 그러면 what year were you born? 그러니까 챗봇이 I'm 20라고 하면 그러면 what year were you born in? 그럼 2000년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 2022년인데, 그러면 그래서 when did you graduate high school? 이런 거 다 logical inference 잘 하면 그러면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도 문제이고, 사용자 유저의 발언하고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 게. 그래서 사용자가 하기 제일 좋아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농구라고 하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사용자가 말한 거 하고 일관성 있게 답변해 줘야 되는 거, 그것도 문제고, 그 자기가 대화에서 알게 된 사실을 지금 현재 뭐 알고 있는지 이것도에 대한 그 awareness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I go swimming to keep in shape. 그러면 이 사용자가 수영하고 있네. 취미가 수영하는 거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러면 어떤 혹시 운동을 하고 있냐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 필요하고, 그리고 전에 했던 대화에서 일들을 그 언급하는 거, 그 말을 꺼낼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래서 어떤 뭐 강아지가 있다고 했으면 그러면 강아지에 대해서 또 그 말을 꺼낼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네, 핵심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대화하면서 사용자에게 그 지식을 추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대화에서 추출하는 거. 그 추출하면 또 이제 저장한 knowledge base를 또 다시 활용해서 현재 그 대화 그 발언을 생성할 때 그거 반영하는 거. 네, 그런 과정, 그런 기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으로서는 일단 퀘리부터 시작하는데, 그 사용자가 그 퀘리 저희가 구현하려고 하는 게 이런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하면 그러면 그 사용자가 입력한 그 문장을 이제 그 분석해서 그 logical form으로 바꾸면 이제 semantic parsing을 써가지고, 이런 방법 나중에 또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냥 tentative, 그냥 지금 생각하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나중에 진행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퀘리로 이제 그 knowledge base로 검색해서 knowledge base가 답변이 있으면 그러면 그 답변이 나오고, 그 답변에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에 따라서 확률이 충분히 높으면 그러면 그 답변이 이제 컨텍스트에 추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너무 낮으면 그러면 추가 안 하고 그냥 이 입력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GPT-3 모델에. 그리고 그런 거 컨텍스트 포함해서 아니면 그냥 혼자 들어가든 그거 GPT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답변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knowledge base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그 챗봇의 퍼소나하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계속 그 대화하면서 추가하는 거고, 챗봇에 대한 퍼소나도 되게 계속 추가하는 겁니다. 만약에 챗봇이 어떤 그 발언을 했을 때 원래 퍼소나에 없었던 사실이면, 뭐 예를 들면 I like pizza 이렇게 생성하면 근데 원래 퍼소나에 없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퍼소나에 추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화하면서 계속 쌓이는 겁니다. 챗봇 퍼소나하고 유저 프로파일. 그래서 그 current session 계속 여기서 추가하는데, 그거 추가하려면 이제 그 dialog relation extraction 한 방법이 있고, 그리고 knowledge base completion, 지금 제가 보는 논문 중에 그 knowledge base 이런 방법을 좀 뒤에 좀 설명드릴 겁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NLP에서 종종 제가
논문을 보니까 그 강화 학습 쓰는 논문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 저희가 이거 구현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 논문도 좀 비슷한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 방법도 이제 우리 써먹을 수 있을지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이 논문을 뽑았는데 근데 거의 하려고 하는 게 좀 비슷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일단은 그 식별한 그 문제, 챗봇에 대한 문제는 그 knowledge base 있으면 만약에 knowledge base 있는 챗봇이면 보통 knowledge base가 fixed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그 노리는 그 목표는 챗봇이 이제 대화하면서 사용자와 이제 말을 주고받으면서 자기 knowledge base를 확장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일단은 KBC라는 방법, knowledge base completion이라는 방법, 이미 기존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knowledge base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각 노드들이 엔티티입니다. 그리고 노드 간의 edge들은 관계, relation입니다. 그래서 각 엔티티 간에 그 relation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빌 게이츠이라는 엔티티하고 미국하고 어떤 관계냐? 그러면 이게 빌 게이츠는 시민이다라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근데 knowledge base는 incomplete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edge가 빠뜨린 거 있을 수도 없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entity 없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미완성된 그런 knowledge base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relation이 없는 entity들 있으면 그러면 knowledge base completion task가 뭐냐면 다른 relation을 보면서 학습해서 이 relation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빌 게이츠가 미국의 시민인지 아닌지, 만약에 이 relation 없었으면 다른 것을 다 학습하면서 다른 knowledge graph에 있는 정보를 학습하면서 그걸 예측하면서 그 빠뜨린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타스크입니다. 근데 만약에 entity하고 relation은 아예 knowledge base에 원래 없었던 entity나 relation이었으면 그러면 원래 이런 기존의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open world knowledge base completion task로 바꿔서 이 문제를 풀자라는 의도여서 이 논문에서, 그래서 이 논문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원래 knowledge graph에 아예 없었던 엔티티라면 기존의 knowledge graph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용자하고 대화하면서 그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서 연결시키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Lifelong Interactive Learning and Inference LILI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인간들이 대화하면서 얻는 지식을 얻는 그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비슷하게 이렇게 구현해 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들자면 이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 reinforcement 강화 학습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화 챗봇을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agent로 만들어서 이런 state를 주고 그리고 이런 action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is Obama a citizen of the USA 사용자가 물어보면 그럼 일단 knowledge triple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source entity, target entity 하고 relation이 있습니다. 오바마하고 미국가 엔티티인데 이 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챗봇은 오케이, 이 관계가 뭔지 모른다, 이게 knowledge base 없다라고 인식이 되면 그러면 사용자에게 물어봐요. 혹시 예시를 줄 수 있냐? 이거 citizen of 무슨 관계인지 모르니까 한 예시를 줄 수 있냐? 그러면 사용자가 오케이, 데이비드 캐머런에서 citizen of UK 이렇게 예시를 주면 그러면 오케이, 이 관계는 이제 알게 됐다. 다시 그래서 모델 학습하면서 그러면 오케이, 이제 오바마도 모르는 엔티티였습니다. 그러면 오바마가
knowledge graph 기존의 knowledge graph에 있는 또 다른 노드하고 어떤 관계인지 사용자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허널룰루가 knowledge graph에 있고 오바마는 없는 엔티티니까 여기 이 둘 간에 어떤 사이냐 사용자에게 물어보고 그러면 사용자가 그 정보를 제공하면 그러면 그 오바마 원래 없었던 엔티티를 knowledge graph에 연결시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KBC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엔티티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릴레이션이 다 knowledge graph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오바마하고 미국을 이제 그 연결시키려면 그러면 그 path가 필요하는데 그래서 일단 path가 오바마 간에 호놀룰루와 연결선이 있고 호놀룰루와 하와이 근데 연결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 사용자에게 물어보고 그 사용자가 그 정보를 제공하면 그러면 다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오바마는 호놀룰루에서 태어났고 호놀룰루는 그 하와이의 그 수도이고 그리고 하와이는 미국에 속하니까 그러면 오바마가 미국의 시민이 맞다라고 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리고 또 강화학습 그 페르소나 챗봇 논문을 봤을 때도 강화학습 쓰는 논문도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P 스퀘어 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챗봇의 그 인게이징네스하고 그 일관성을 높이는 게 그 사용자 그 화자 중에 그 서로 알아가면서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강화학습 방법이고 그리고 그 화자 A하고 화자 B를 reinforcement learning agent를 만들어서 self play로 합니다. 그 다시 말하자면 그 이것도 챗봇이고 이것도 챗봇이고 서로 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self play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각 챗봇이 그 reinforcement learning agent이고 이런 리워드를 maximize 시키기 위해 이제 계속 그 돌아가면서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reward는 그 language다 발언 생성된 발언이 얼마나 인간답고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지금 컨텍스트에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됐는지 그 페르소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리워드 쉐이핑을 해가지고 그래서 컴포넌트들이 이제 그 트랜스미터하고 리시버가 있는데 트랜스미터는 이제 그 대화를 생성하는 그 모델이고 리시버는 이제 상대방의 퍼소나를 그 인식하는 그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널 그 화자 A의 퍼소나 이거 진짜 퍼소나이고 이거 그 small 소문자 W가 진짜의 퍼소나 A의 진짜 퍼소나 하고 L개의 퍼소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L번째 문장까지 이제 이렇게 자기 진짜의 퍼소나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면 대화하면서 A하고 B가 대화하면서 인터넷 다이얼로그에 이거 X가 그 발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언, 이거 A의 첫 번째 발언, 그 다음에 B의 첫 번째 발언,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언, 세 번째 발언, 그러니까 N개의 발언까지. nth turn에 A의 발언이 이제 X sub N sub A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러면 트랜스미터가 그 다음 발언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성하냐면 이 확률을 가지고 그래서 화자 A의 진짜의 페르소나하고 그리고 현재까지의 대화 히스토리 이걸 가지고 이거 주어졌을 때 다음 발언이 뭘까라고 예상하는 이런 그 conditional probability입니다. 네, 그래서 대화 히스토리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트랜스미터 계속 생성하고 그리고 B도 트랜스미터 있어서 B도 이제 똑같이 이제 답변을 생성하고 이렇게 계속 그 대화를 시키고 이런 와중에 이제 receiver 컴포넌트가 이 대화에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A에 대한 퍼소나의 예측가 이거 큰 H 대문자 H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하면서
나는 A의 퍼소나가 이런 것 같다. 대화를 보니까 이런 성격인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하는 게 H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라틴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하고 그리고 A의 진짜 퍼소나 W, A, 그러니까 소문자 W 그것도 이제 벡터를 만들어서 라틴 스페이스에 프로젝션 하면서 그 프로젝션은 이제 W 큰 W가 되고 그러면 이 두 개의 프로젝션을 서로 가까워지게 자기가 예측하는 퍼소나하고 A에 대한 퍼소나 그리고 A의 진짜 퍼소나에 대한 이런 프로젝션 된 벡터들을 가깝게 만들기 위해 학습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어서 저도 이제 좀 강화 학습 좀 이제 아직은 깊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조금 이제 구현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GPT-4에 네, 네, GPT-4 이제 시대에 이제 좀 이제 도래할 이제 시점인데 그래서 소문이 되게 많은데 근데 제일 빠른 게 이제 이번 그 금년 말이고 그 내년 초 정도 빠르면 네, 나올 거라는 소문이 많고 그래서 근데 나오기 전에 최근에 GPT 3.5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GPT 약간 중간 모델들 이제 그 두 가지 나오는데 다빈치 003은 그 다빈치 002에 대한 좀 개선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인스트럭트 GPT가 이제 사람을 사용하는 GPT입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그냥 완전 그냥 데이터 그냥 입력해서 그냥 학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결과를 보면서 이거 좋다, 이거 안 좋다,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human in the loop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모니터링 하면서 개입하는 그런 학습 과정입니다. 여기도 역시 강화 학습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제가 지금은 완성된 모델은 없는데 근데 그거 지금 실험하는 중이어서 그래서 네, 학기 끝나기 전에 이런 것도 좀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먼 피드백을 써서 조금 더 사람들의 의도에 맞게 답변이 생성하도록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성능이 훨씬 좋다고 그렇게 좀 반응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 GPT도 이것도 최근에 이제 공개돼 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그 톡시시티에 대한 좀 더 로버스트 한다고 그런 목표로도 디자인했는데 근데 뭐 어떤 뭐 엄청 좀 예민한 좀 뭐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입력을 하면 그러면 그런 걸 조금 더 잘 방어한다고 그렇게는 좀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GPT-4 이제 곧 나올 텐데 이거 나오면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이 챗봇하고 이제 랭귀지 모델 분야가 엎어질 텐데 그래서 그 CEO 말로는 크기는 그렇게 GPT-3보다 그렇게 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네. 어떤 사람은 뭐 1 trillion parameter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뭐 CEO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sparse인지 dense인지 이런 것도 좀 봐야 할 것 주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GPT-3보다 더 큰 모델 나오면 대부분 sparse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가 인데 근데 소문으로는 이번에 나올 모델은 dense일 거라고 추측하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모티 모델인지 요즘 뭐 딥마인드 게이토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게이토에서는 트랜스포머를 학습하는데 입력할 때 입력은 텍스트 되고 이미지 되고 액션 그러니까 뭐 로봇이면 뭐 액션 취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들어가서 그래서 멀티 모델로 이제 생성할 때도 그 영상 뭐 생성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지시 이런 거 또 약간 좀 더 제너럴한 AI를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DeepMind에서 그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GPT-4도 멀티 모델인지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한데 소문으로는 유니 모델일 것 같다.
이거 그 튜링 테스트를 consistently 그 통과할 수 있는지. 그 GPT-3는 가끔은 통과할 수 있고 가끔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네, 이관성 이게 네, 계속 하면 계속 통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GPT-2에서 GPT-3로 넘어갔을 때 엄청 큰 혁신이어서 엄청 큰 뉴스 됐는데 그만큼 큰 혁신이 될지 이것도 네, 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하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질문보다는 그 아주 자료나 발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너무 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걸 위해서 또 임플멘테이션도 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감동스러울 정도였었는데 네, 지금 여기 그 맨 끝에 그 reinforcement learning을 가지고 네, 네, 트라이하는 것도 내 생각에는 굉장히 아주 적절한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그쪽이 내 생각에는 아주 굉장히 그 토픽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 NLP 쪽에 네, 네, 이제 강화 학습을 통해서 네, 네.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그 knowledge set을, knowledge base를 입력한다, 또 업데이트한다라는 거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 뭐 하여간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세팅이나 이런 거는 저기 그 기본 연구원이 전에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아마 기존 어떤 그런 뭐랄까 하여간 그런 그 세팅이나 이런 거는 아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네, 네, 어, 그 GPT 지금 그 4에서 네, 네, 이제 그 뭐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네. 어, 그 아까 저 GPT-3하고 비슷한 게 뭐라 그랬었죠? 일단 소문밖에 없어서 지금은 공개되지 않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없는데, 근데 크기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측하고, 그 CEO 오픈 AI 그 대표도 그랬고, 음, 그리고 역시 GPT-3처럼 댄스 모델이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네, GPT-3 말고 다른 랭귀지 모델 요즘 스파스하게 나오는 모델 많은데 특별히 GPT-3보다 큰 모델이면 대부분 스파스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GPT-3처럼 댄스 모델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음, 그리고 GPT-3처럼 유니 모델, 멀티 모델 아닌 그냥 유니 모델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음, 지금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음. 그래서 하여간 GPT-3처럼 계속해서 뭔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주입을 해서 뭐 제로샷, 싱글샷 러닝을 통해서 네, 계속해서 뭔가 이제 업데이트되고 네, 또 그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파인 튜닝 프로세스처럼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뭐 전체 그림을 한번 뭐 지난주에 한번 좀 그려달라 그래가지고서 그것도 이제 잘 봤는데 네, 네. 그 내용이 아주 그냥 진짜 완전히 전문가 같네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지금 3시 40분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좀 아니에요. 길게. 저기 뭐 죄송할 거 하나도 없고 아주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아서 다들 내 생각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간이 저기 신현욱 연구원이 좀 더 추가로 이제 발표할 내용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좀 그거를 다음 주로 그 연기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신현욱 연구원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교수님, 뭐, 상관없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어서요. 네네.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발표를 너무 잘했고 해서 저기 감사하고 오늘 이 정도로 끝나고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대 신현욱 연구원하고 최철원 연구원 그리고 이제 그 류영석 연구원이 이제 준비를 그러니까 이제 한 길게 해봤자 한 30분 정도 이런 정도로 해서 본인이 그 임플멘테이션 한 거를 좀 위주로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 보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오늘 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